네, 안녕하세요. 미래산업팀 김대현입니다. 하반기 저희 7선 종목을 설명을 드릴 거고,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폴더블하고,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유리기판, 반도체 쪽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더블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시장 자체는 이제 작년도에 2천만 대에서 이제 올해 2,500만 대로 20%, 그리고 내년도에는 7천만 대까지 이제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삼성 외에도 이제 뒤에 설명드린 뭐 애플이라든지 기타 중화권 업체들이 아무래도 신제품을 출시에 따라 이 시장 자체는 저희가 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이런 침투율이 좀 저조했던 거는 아직 그 전에는 사실 삼성 외에 나머지 업체들의 좀 폴더블 개발이 좀 더뎠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 품질이라든지 가격 자체가 좀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판매량이 좀 저조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이제 폴더블 진출에 따른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특수보호 필름이라든지 이런 외장인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폴더블 시장은 이제부터 확실하게 좀 고성장 국면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갤럭시 폴드를 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폴더블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 외에 이제 애플에서도 폴더블 출시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커가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삼성 역시도 이제 중저가 관련된 폴더블에 따른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폴더블 점유율은 저희는 이제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중화권 제품들인데, 중화권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이제 작년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1분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애국 소비 영향이라든지 기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중국 로컬 업체 제약들 판매량이 좋았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폴더블 폰에 따른 신제품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충분히 지금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세경이라든지 이제 파이님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폴더블 관련된 국내 고객사 모멘텀 플러스 중국 향으로 나가는 이런 관련된 수주까지 좀 수혜가 있는 기업들 이제 두 업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세경 하이테크고요.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15,000원을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앞뒤로 이렇게 붙이는 이제 데코 필름과 이제 글라스틱을 이제 본업하는 업체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제 데코 필름 자체가 이제 중화권 업체 향으로 굉장히 이제 판매량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자체도 이제 379억으로 작년 대비 거의 이제 2배 정도 성장한 숫자를 나타내면서 호실적을 나타냈고요. 어쨌든 이런 지금 중화권 향으로 나가는 제품들에 따른 분위기는 1분기보다는 또 2분기로 또 저희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상향에 따른 여지가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 지분을 들고 있는 자회사 이제 세스메시라고 하는 배터리용 이제 단열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업체 자체도 이제 국내 이제 두 군데 셀메이커 향으로 지금 퀄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매출도 하반기부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언팩 행사를 하겠죠. 그래서 갤럭시 폴드 6라든지 플립 6가 출시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출시 따른 이제 모멘텀도 이런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한테는 분명히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북미한 고객사 향으로 들어가는 OCA 제품도 기존에 들어갔던 스마트폰 대비해서 뭐 훨씬 더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세경 하이테크 실적에는 저희는 뭐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미한 고객사 자체가 올해 이제 OLED 태블릿 자체에 대한 판매 전망을 이제 뭐 900만 대 이상까지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충분히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중국 중화양 고객사들하고의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포라든지 샤오미의 이제 관련된 제품들, 특히 이제 폴더블 관련된 라인업의 확대에 따라서 저희는 추가적인 수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이 파이님텍인데요. 이제 폴더블에서 이제 내장인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의 한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장인지에 항해서요. 그래서 중국, 오포, 비보, 샤오미 향으로 당연히 나가고 있고, 신규 성장 동력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이 외장인지 같은 경우에 이미 한 20% 정도 MS를 확보한 걸로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부터 양산에 따라서 올해 연간 실적에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 많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이제 EV 하우징
모델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미 30억 원대의 매출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월 단위로 25에서 30억 정도의 매출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월 달에 추가적인 캐파가 완료가 되면 당연히 하반기에는 훨씬 더 실적 헤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쪽에서는 세경 하이텍과 이제 파이넴텍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두 번째 섹터가 이제 우주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이 이제 5월 말에 또 예상이 돼 있고, 과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지 궤도 위성이죠. 그래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위성들을 주로 했다면 지금은 저궤도 위성에 이제 굉장히 지금 붐이 불고 있습니다. 이 저궤도 위성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6G,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산업에 연동될 수 있는 가장 실생활의 연료가 돼 있는 이런 6G 관련된 부분에서 저궤도 위성에 따른 니즈가 굉장히 커가고 있고요. 그래서 위성 개수, 이런 발사체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10년도에는 4,000개 정도에서 향후 10년도에는 뭐 15,000개 이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업체들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에서는 저희가 이제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업체하고의 협업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탑픽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 산업을 성장할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저궤도 위성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시장 자체가 21년도 312억에서 2030년도에 2,106억 달러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저 잘 알고 계시는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 원앱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의 좀 적극적인 투자가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6G 시대에 대비해서 향후에 이 부분 이런 저궤도 위성이 IT 시장을 이끌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 체인 내에서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정지 그런 대형 위성에서 저궤도의 초소형, 이제 중소형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희는 레퍼런스를 보유한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달 탐사선이라든지 그다음 초소형 군집위성 이런 관련된 우주 프로젝트가 본격되는 이런 구간에서 저희는 해외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이제 저희한테는 탑픽이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해양 쪽 안테나의 세계 시장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글로벌 A사 향으로 대규모의 이제 수주를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레퍼런스를 쌓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의 이제 군사용 저궤도 위성 또 수주를 받으면서 지금 그 지상 쪽으로도 굉장히 이제 수주 잔고를 쌓아가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에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하고 하반기 이제 주요 고객사 원앱이 이제 B2C 쪽 위성통신 서비스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좀 모멘텀이 좀 많이 붙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AP 위성 같은 경우는 단말기 위성에 필요한 이제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스루야라고 하는 그 UAE 향 그 고객사 향으로 지금 현재 단말기로 독점 납품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 현간 평균 한 5만 대 정도 수주를 하는 상황에서 올해 고객사가 이제 2만 대 정도의 이제 추가적인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할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판매량은 저희가 7만 대 예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컨택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성 쪽에서 좀 재밌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컨택 같은 경우에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관측 위성이 아무래도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 자체를 많이 이제 찍어야겠죠. 이렇게 많이 찍은 것들을 이제 위성이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술적 한계 때문에 위성에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이나 사진 관련 부분들을 아무래도 지상국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이 하는 비즈니스는 이런 위성 데이터 서비스를 과금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상장사 중에서는 이런 지상국, 글로벌 자체 10개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도 단순하게 수주 베이스에서 위성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과금하는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자체를 보유하는 지상국에서 2025년도까지 추가적으로 5개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실적이 적자폭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나겠지만 이제 내년도부터는 저희는 25년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 AP 위성, 그다음에 이제 컨택도 저희는 우주 관련 종목으로서는 충분히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사실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제 유리기판 쪽에 관심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AI 관련돼서 워낙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후공정 패키징 쪽에 아무래도 좀 관심도들이나 또 대기업들의 이제 투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유기 소재 및 이제 실리콘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이제 열 전도율이 낮고 이 뜻은 이제 저항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도도 유연하고 이런 뭐 높은 전력과 그리고 AI 칩 자체는 아무래도 대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최적화된 저희는 제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약 이 시장은 뭐 11조까지 굉장히 커갈 거라고 이제 글로벌 리서치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련된 유리기판은 이제 인텔을 필두로 이제 연구를 하였으나 실제로 이제 AMD라든지 이제 국내 삼성전기 그다음에 SKC, 앱솔믹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삼성전기 같은 올해 하반기에 파일럿 라인, 그다음에 나머지 업체들이 2025년도 양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좀 기대감들이 많이 붙으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사실 주가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산한 이제 시가총액만 해도 YTD로 이미 뭐 200% 이상이 올라온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종목에 따른 이제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기업 쪽에 관련된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든지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는 봐야 된다. 그래서 JNTC와 이제 캠트로닉스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JN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커버 글라스라고 해서 이제 핸드셋에 들어가는 유리 쪽을 이제 가공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유리기판 소재까지 이제 사업 영역을 확정한 기업이고요. 앞서 저희가 쓴 것처럼 이제 글로벌 업체들하고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 이제 시제품을 생산을 할 예정이고 본격적인 양산은 이제 26년에서 27년도 사이에 진행을 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업단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주요 고객사인 하웨이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은 있지만 이제 메이트 60이라든지 기타 신제품들의 판매량이랑 출하량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JNTC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차량용으로 하는 글라스 자체도 어쨌든 신규 고객사 쪽으로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올해 굉장히 저희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에 밸류에이션은 한 10배 초반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소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때 이제 식각, 과거에는 핸드셋 쪽에 들어가는 이제 식각, 핸드셋 쪽 식각을 해서 이제 UTG 관련주로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내에 어느 정도의 이제 레이저로 스트레스를 주고 그 스트레스를 준 곳에 이제 식각을 통해서 이제 홀을 뚫는다. 그래서 이제 TGV 자체의 글로벌 컨소시엄에 이제 캠트로닉스도 저희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와 국내 이제 글로벌 반도체 오사터 업체와 이제 TGV 공정의 협업을 통한 이런 기술력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화될 거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고객사 자체가 올해 3분기 그리고 올해 4분기 하반기에 파일럿 라인이 완성될 거기 때문에 이런 밸류 체인에 따른 오픈이 좀 하반기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TGV 공법을 하는 관련주들 중에 가장 좀 덜 오른 종목이어서 저희는 좀 캠트로닉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캠트로닉스 자체도 1분기 시절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식각 쪽에서 수주 상황이 좋기 때문이었고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사실 세경, 뭐 JNTC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뭐 1분기보다는 또 2분기도 실적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 사실 이런 소재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도에 이제 170억 정도 규모로 이제 증설을 함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반도체 EUV 소재향으로 들어가는 이제는 PGMA 관련된 생산 능력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관련된 저희는 숫자도 충분히 애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서는 저희는 JNTC, 캠트로닉스까지 관심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